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돈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기에 목표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이 생에서 원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 주어지는 특수활동비, 즉 특활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돈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연료, 즉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미 내가 원하는 삶의 거주 중이고 유지할 만큼의 돈이 있다면 그 이상을 원하기 전에 그만큼의 돈을 감당할 내 그릇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힘에는 무조건 강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돈을 그런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큰 부자도 아니고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거나 또 그것을 꼭 이루고 싶다는 욕심도 없습니다. 다만 제 나름대로 꽤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예전보다는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훨씬 더 여유롭고 평온한 삶 속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삶에 맞춘 제 개인적인 철학일 뿐이니 정답이라기보단 하나의 시선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채널의 매력이기도 하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서건남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방향 없는 돈은 무의미하다고 믿습니다. 쉽게 말해 목적이 없는 돈은 들어오더라도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끌어당길 수도 끌어당기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수요에 의해 평가됩니다. 금, 석유, S&P 500, 비트코인, 심지어 쓰레기 봉투 한 장까지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계절에 에어컨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물론 작업의 능률까지 올려주는 중요한 도구이죠. 하지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원주민 마을에 에어컨을 가져다 놓는다면 그건 그저 더럽게 크고 무거운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돈도 이와 같은데요. 분명한 쓰임과 맥락이 있을 때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의미 없는 디지털 숫자 기호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그 쓰임새와 감각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원주민 마을에서 에어컨이 쓰레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부시맨이라는 영화에서처럼 평범한 콜라병이 신이 내린 선물처럼 숭배되기도 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허투루 쓸 수밖에 없고 가치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만 평가하면 주인이 아닌 창고를 지키는 경비원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 그 자체를 끌어당기려 애쓰기보단 내가 원하는 삶과 비전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돈을 결합시키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만 삶의 방향에 맞게 쓰이는 돈은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비유하자면 돈은 바람이고 우리의 비전은 돛과 같습니다. 돛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바람은 그저 배를 흔들 뿐이고 방향 없는 표류가 일어날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돛이 세워져 있다면 바람은 오히려 더 빠른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이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특별한 비전이나 꿈은 없고 그냥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출발하되 역순으로 내려가며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현재의 내 삶과 구체적인 라이프에 결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걸 상상하는 게 훨씬 쉽고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통장에 있는 수많은 0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활용하여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돈 자체가 아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내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며 그 감정을 느끼다 보면 큰 액수의 금액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며 느꼈던 그 감정의 주파수에 맞춰 살아갈 만큼의 정확한 액수가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호하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비전이나 꿈을 찾는 것이 힘들다면 로또 당첨으로 시작해서 역순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로또에 당첨되어 20억이 생긴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일단 작은 빌딩을 하나 사거나 주유소 같은 걸 하나 차려서 안정적인 머니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고 낮에는 하고 싶은 사업을 실험해보다가 주말엔 가족과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장면을 그리는 것이 단순히 숫자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상 초입부에 저는 경제적 자유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저는 제 성향과 영향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낮 시간이 완전히 자유롭게 주어진다면 금방 해이해지고 살찌고 나태해질 게 뻔할 것 같았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처럼 제 시간을 제가 직접 분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적당히 제 루틴을 지켜줄 직장은 있으면서도 여유롭게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일반적인 직장보단 비교적 자유롭게 쉴 수 있고 업무 시간이 비교적 짧아 영상도 만들고 운동도 하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삶, 그게 저의 비전과 맞닿아 있는 그림이었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죠. 수익형 부동산을 관리하며 너무나 감사하게도 훌륭한 대표님을 만나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고 틈틈이 동료들과 철학적인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과 사유의 공간을 이어가며 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삶의 만족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 보면 당연히 또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겠죠. 인간은 본래 결핍의 동물이니까요. 문제는 그러한 결핍에는 정확한 원인이 없다는 거고 그럴 때 가장 쉽고 잘 보이는 선택지가 돈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그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이 잠시 노잼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그것 나름대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설령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왔다고 해도 그 순간 바로 내가 그 돈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생애 첫 차를 뽑았다고 해서 바로 그 차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건 아니죠. 타고 다니면서 길들이고 초기 정비도 받고 세금도 내보고 사고도 한두 번 겪고 벌금도 내보고 연간 정비도 받아보고 세차 도구도 사면서 차를 다루는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진짜 내 차가 되듯 돈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돈은 아직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낯선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관리해보고 투자해보고 책임져보고 수많은 지인들의 도움 요청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때로는 실패도 겪으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돈은 나를 진짜 주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저는 혹여나 큰 돈이 들어오면 더 조심한다고 했었죠. 이까지가 제가 바라보는 돈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돈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예민한 주제이니 영상을 보시며 생각의 차이나 불편함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특활비 혹은 연료라는 이야기는 인생을 즐기며 아무렇게나 탕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 내가 진짜 원하는 삶도 아니겠죠. 오히려 중요한 건 내 내면을 깊게 바라보며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을 찾는다면 우주는 우리에게 인생을 조금 더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딱 맞는 액수의 특활비를 선물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